나는 진정 핵도라이 사이코가 맞는 것 같다. 원래는 6월 하순부터 슬슬 더위가 찾아오는데 올해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온 6월 중순. 뉴스에서는 몇십 년 만에 6월 기후 중 최고치를 찍었네 만에 연신 떠들어대는데 이 와중에 이열치열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무려 부, 회, 설, 더, 지, 알, 바에 지원하고야 말았다. 내가 알바를 찾아낸 곳은 당근 알바. 단기 알바하기에 딱 좋다. 펑크 내면 신고를 하네 어쩌네. 어마무시한 모집글. 신고한다고 지원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파투 금지라고 강조하는 걸 보면 지원하고도 갈지 말지 고민이 될 만큼 빡센 알바임은 분명해 보였다. 무려 시급 14,000원. 돈을 많이 준다는 것은 역시 일이 겁나 힘든 것임을 의미하는 것. 하지만 예전에 급식 알바를 해본 경험에 비춰보면 정직원으로 소속된 여사님들, 이 업계에서는 일단 다 여사님이라고 한다. 불처럼 타오르는 퇴근의 열망 덕분에 30분 정도는 조기 퇴근했었던 기억이 있다. 그럼 9시 30분에서 15시 30분 정도에 마친다고 보고 휴게 시간 30분 빼면 5.5시간에 84,000원. 그럼 시급이 무려 15,000원이 살짝 쿵 넘는다. 5시간 반 정도 영혼을 바짝 불태우면 나쁘지 않은 알바라고 생각. 더워 뒤지겠는 날씨에 찜통 같은 설거지욕에 빠져 한번 죽어보자 하고 호기롭게 지원했다. 그렇다. 나는 언제나 꼭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옥문을 셀프로 열고는 했다. 구내식당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내 알바는 어마무시하게 큰 교회였다. 어렸을 때 엄마 따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슈퍼초 사고뭉치였던 언니가 그 교회에서 미아가 되고 죽어라 찾느라 예배는 듣지도 못했다. 엄마는 질렸는지 그렇게 딱 한 번 가고 교회를 끊으셨다. 주님 말씀 들으러 갔다. 딸 잃어버릴 뻔. 그러고 보면 언니가 엄마의 신앙 줄기를 홀라당 끊어버린 악마 같은 딸이었네. 참고로 언니는 지금도 기독교인을 극혐하고 원래 기독교인이었던 형부에게 죽어라 가스라이팅을 하여 결국 교회를 못 다니게 했다. 언니는 주말에 교회 가서 기도할 시간에 애들하고 시간 보내는 게 낫다고 주장. 나도 그 생각에는 동의한다. 애들 어린 시절에 아빠랑 논 기억은 평생 가니깐 암튼 어릴 때의 주옥 같은 추억도 있고 해서 길 헤맬 것은 뻔하니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갔다. 건물이 여러 개라 담당자에게 미리 약도도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담당자가 모집글에 올려놓은 주소를 그대로 복붙해서 네이버 지도에 치고 갔는데 엉뚱한 건물이 나왔다. PTSD가 도지는 순간 나도 여기서 미아되는 거 아닌가? 건물이 많아서 영 알 수가 없으니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알려준 주소지 찍고 왔는데 내가 오라던 그 건물 이름이 아니네요. 어디로 가면 됨? 물어보니까 자꾸 건물 이름만 말하면서 땡땡 건물로 오라고 한다.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네 교회 신도가 아니라 모르는 상황이라고. 그랬더니 옆에 자원봉사자들 많으니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며 전화 끊으려고 하길래 자원봉사자가 누구인지 내가 어찌 알고 아무나 붙잡고 길을 묻나? 황당해서 그 말에는 대답도 안 하고 내가 지금 어디 커피숍 앞을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 근처일 것 같으니 알려달라고 하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아냐는 거다. 휘바. 전화 끊고 그냥 집에 갈까? 화가 치밀었다. 아니, 방금 내가 어디 커피숍을 마주보고 있다고 했잖아. 제발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 너 말만 하지 말고. 야, 짜증나. 뭐가 그리 바쁜지 지 혼자 뻘소리만 하길래 일단 내 위치를 설명할 테니 제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해서 어찌 찾아가기는 했다. 안에 들어가서 나 오늘 처음 왔는데 어디로 가요? 하니까
저기 구석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보라고 한다. 당근에 주소를 다 틀리게 올리고 길 좀 알려달라니까 자원봉사자들에게 물어서 알아서 찾아오라 했던 그 대단한 양반이 누군가 보니 앳되어 보이는 영양사. 뭐 좀 짜증났지만 일단 잘 찾아왔으니 됐고, 머리에 쓰는 모자랑 긴팔 유니폼, 주방용 고무 장화를 받아 주방으로 고고했다. 여름인데 웬 긴팔? 의아했지만 뭐 주는 거니까 그냥 입었다. 나는 여기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내가 입고 간 옷을 벗고 유니폼을 입기엔 이놈의 유니폼이 언제 빤 놈인지 알 수가 없으니 찝찝해서 도무지 내 맨살에 닿는 게 싫어서 내 옷 위에 유니폼을 겹쳐 입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피부염 악마를 소환하게 될 줄은 당시에는 꿈에도 몰랐다. 이 썰은 좀 있다가 풀기로 하고 어쨌거나 주방으로 입성했다. 당근 알바 후기에 여기 일하는 분들 다 좋다고 쓰여 있던데 다들 교회 다니는 분들인가? 나는 무교라서 뭐 교회쟁이들 디폴트 표정값이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 와서 알았다. 다들 스마일. 어쩌면 이렇게 상냥하고 따뜻할 수가 있단 말인가? 급식일이라는 게 뭐거에 택배 상하차, 공사장, 공구리 치는 수준으로 힘들어서 일하는 여사님들 졸라 까칠하고 성경머리 빻은 건 예사인데 여기는 정말 다들 스마일 이 표정으로 어서 와요. 장갑 이거 끼면 돼요. 첫인상부터가 너무 따뜻했다. 면장갑이랑 고무장갑을 꼈는데 고무장갑은 왜 다 사이즈가 클까? 여사님들 연령대가 보통 5, 60대라 키도 작고 손도 작은데 장갑은 뭔 장정을 위한 장갑인지 죄다 라지 사이즈. 나에게도 커서 장갑이 자꾸 흘러내려갔다. 일하는 것도 바빠 뒤지겠는데 장갑은 흘러내리고 물은 튀고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팔 소매가 젖기 시작했다. 정말 뒤지게 바빠서 내가 찍은 모든 사진과 영상들은 밥 후다닥 먹고 남은 내 휴게 시간에 찍은 거임. 일하는 동안엔 폰을 보는 게 뭐야? 화장실도 못 감. 밥 배식을 대체 몇 시부터 하는 건지 10시도 안 됐는데 컨베이어 벨트로 식판과 그릇들이 빙글빙글 돌며 설거지 해주세요. 물 밀듯이 밀려 들어왔다. 컨베이어 벨트가 뭐냐면 대전 초밥집 가면 음식들이 빙글빙글 돌잖아. 그런 게 컨베이어 벨트임. 어떤 놈이 이 시간에 밥을 처먹나? 식당을 쳐다볼 여유도 없을 정도로 바로 일 시작했다. 나는 서서 식판을 닦고 싶었는데 역시나 하루짜리 알바는 오늘 보고 말 인간이니까 가장 빡센 일을 배정받는 것이 국룰이지. 아니나 다를까 식기 세척기 당첨. 휘바. 이 쥐라라고 차오는 빙그레들도 일하기 싫은 건 다 똑같은 거야.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들어오는 식판들을 건져서 이렇게 식기 세척기에 넣는데 식판들을 한꺼번에 합친 다음에 건져서 식기 세척기에 하나하나 넣어야 하니까 손가락이 너무 깨질 듯이 아팠다. 손목도 너무 아프고 일한 지 1시간 만에 손모가지 덜렁덜렁. 설거지 파트 대빵 여사님이 이렇게 웃으며 넣기만 하니 나온 것도 정리해야지. 난 이따 1시 반에 갈 건데 그럼 너 혼자 다 해야 하니까 지금부터 해봐. 이러는데 저 오늘 처음 왔고요. 놔두고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난 지금 도망칠 각 재고 있는데 속으로 엉엉 울었다. 하지만 물어보면 잘 알려주고 너무 힘들면 말하라고 하면서 메가커피에서 사온 자몽 주스도 주시고 그래서 자몽 주스 마시며 버텼다. 저녁 늦게 뭘 안 먹는 식습관을 가진 나는 오후 3시 넘으면 일절 음식을 안 먹는 편인데 그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파서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자몽 주스가 이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네. 그런데 한참 일하고 보니까 뜨거운 증기로 그릇을 조져버리는 대형 식기 세척기 때문에 천장에 수증기가 맺혀
물이 되어 고여가지고 그 물방울이 내 자몽 주스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피바, 난 그것도 모르고 마셨네. 그래, 원효 대사님이 모르고 마시면 해골물도 꿀물이랬지. 피바, 교회 와서 스님 명언 떠올릴 줄 누가 알았겠어? 식판과 식기들을 닦는 여사님. 저 여사님은 진짜 그냥 천사였다. 근데 여사님 옆에 자몽 주스, 그거 해골물이에요. 당신 것도 천장에서 물 떨어진 거 들어갔어요. 사실 식판이랑 식기를 식기세척기에 넣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바쁘기는 저걸 닦는 여사님이 더 바빴다. 그런데 너무 착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여유로울 때 여사님 설거지할 때 옆에 붙어서 나도 식판 닦고 식기 닦고 있다. 가라앉은 식판을 들어 올릴 때 물도 같이 채워져서 따라내며 옮겼는데 들어 올릴 때마다 물 무게까지 더해져 너무 무거워서 정말 손목이 바스라질 것 같았다. 그만 좀 쌓여라 이놈들아. 사진만 보면 몇 개 없어 보이는데 이미 밥타임 한참 지난 2시쯤 찍은 사진이라 엄청 한가할 때 찍은 거임. 문제는 고무장갑은 흘러내리고 바쁘니까 고무장갑 올릴 시간도 없고 물에 가라앉은 식판 식기들 꺼낼 때마다 저 똥물, 아니 저걸 뭐라고 해야 하나? 암튼 뭔 정체불명의 개독한 주방세척용 가루를 푼 데다가 온갖 음식물 찌꺼기가 한데에 섞인 저 똥물에 내 소매는 더 젖어버리고 문제는 유니폼만 젖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입었던 내 옷도 젖어서 결국 긴팔 유니폼을 걷어서 고무장갑에 맨살이 닿을 수밖에 없었다. 상의는 거의 다 젖어서 피바 완전 축축하고 찝찝하고 그냥 죽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래도 여사님이 어찌나 착하고 배려심이 있는지 내가 그릇 건져낼 때는 여사님이 닦은 그릇을 물에 퐁당 살짝 놔서 물이 나에게 안 튀기게 조심조심 놓으셨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서로 배려하는 현장인지 눈가가 촉촉. 이모야, 피바, 옷이 축축해서 진짜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특히 이놈의 국그릇은 지들끼리 붙어 먹었는데 러브버그야. 뭐야? 절대로 안 떨어져. 뜨거운 물이 안에 들어간 상태로 붙어 먹어 그런가? 꽉 붙어 떨어지지를 않았다. 바빠서 대충 헹군 거라. 꼭 식기세척기에 하나씩 제대로 돌려야 하는데 꽉 붙어 떨어지지를 않으니 손가락으로 붙잡고 떼어내려다 내 손톱이 빠질 지경. 손가락 끝이 너무 아팠다. 나중에는 식기세척기 위에 패대기를 치듯 쾅 던지며 놓으니까 좀 떨어지던데 그 와중에도 절대로 안 떨어지던 주옥 같은 그릇 커플이 있었다. 그릇 종류를 좀 바꾸던지 하지. 저놈의 국그릇 떼어내느라 개 바쁘고 힘들었다. 그렇게 1시 40분쯤 되니까 밥 먹고 오라고 했다. 와우, 진짜 아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릇 닦는 여사님 먼저 드시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라고. 너 먼저 먹고 오라며 미소와 함께 날 먼저 보내주셨다. 하, 진짜 따뜻한 분들. 일은 뒤지게 힘들지만 여사님들은 정말 천사들이었다. 난 국 안 먹었다. 국그릇 설거지욕 때문에 질려버려서 러브버그 국그릇 쳐다보기도 싫어가지고 돈가스는 뭔 돌덩이인지 턱이 아플 정도였지만 해골물도 마셨는데 밥은 얼마나 꿀맛이었겠어? 안 남기고 잘 먹었다. 홀딱 젖은 한 마리에 새양쥐. 밥 후딱 먹고 양치도 후딱 하고 마치 DNA에 설거지 노예 유전자가 있는 것처럼 나는 주방으로 복귀했다. 커다란 반찬통도 돌리고 수저도 돌리고 오만 것 다 돌리며 열일 넣었다 뺐다 입구와 출구를 오가니까 팔도 다리도 너무 아팠고 뜨거운 증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다. 웬만한 힘든 알바 산전수전 다 겪은 나도 아, 이건 진짜 해도 너무 힘들다.
역대급으로 힘들고 지친 알바였다. 그렇게 또 1시간 미친 듯이 일하고 3시쯤 되니까 뒷정리하는 분위기. 역시 급식실 알바는 빠른 퇴근. 그런데 장갑을 벗을 때 보니깐 양팔에 빨간 두드러기가 6개에서 10개 정도 보였다. 계속 젖어있는 상태로 이래서 그런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집에 와서 보니 점점 두드러기가 번지는 것이었다. 일단 샤워 싹 하고 기절해서 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아 귀찮아. 나도 몰라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니 이게 뭐람 더 심해졌다. 30만 원이나 들인 내 타투는 살아남아 천만다행. 이때 타투한 지 3주 됐음. 왜 이러나 싶어 이래저래 알아보니 세균이 득실득실한 고무장갑을 껴서 이렇다는 거였다. 보이는가? 내 팔뚝을 보내버린 저 장갑 무리들. 고무장갑과 누가 언제 입어 빨았는지 모르는 내 상반신을 촉촉하게 적셔버린 유니폼 탓인 게 분명했다. 자꾸 번지니까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피부과를 가야겠다 마음먹었는데 알바비 84,000원 받아 피부과에 다 쓰면 이거 뭐 고생만 한 거니 좀 억울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교회에서 일하다 생긴 일이니 산재 처리가 되는지 물어봤다. 4대 보험을 했는지 어쨌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일단 근로계약서는 안 썼음. 보건증이랑 내 신분증만 사진으로 찍어갔는데 산재가 되는지 어쩌는지 당근 채팅으로 다시 물어봤다. 당일은 답이 없었고 다음날도 오전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길래 나는 우선 출근하자마자 피부과에 갔다. 근데 피부과 원장님이랑 나랑 친분이 있어서 원장님이 연고 좀 바르면 될 것 같다고 따로 돈도 안 받고 연고 발라주셨다. 오후에 한 번 더 와서 연고 바르라고 하셨당. 피부과 다녀오니까 교회 영양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하는 말이 혹시 피부가 약하세요? 이게 첫 마디였다. 그래서 아니요. 저 설거지 알바 여러 곳에서 해봤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고무장갑을 뒤집어서 제대로 말려야 한다는데 그게 잘 안 됐는지 고무장갑 때문에 피부염이 생긴 것 같아요. 대답했다. 그랬더니 자기들 고무장갑은 다 자외선 소독기에 소독해서 절대 생길 리가 없다고. 다른 여사님들은 괜찮은데 왜 나만 그러냐는 거였다. 아니, 휘바, 내가 의사냐? 염증이 왜 생겼냐고 나한테 따질 거면 휘바, 코로나 걸린 인간한테 왜 코로나 걸렸냐고 따지는 거랑 뭐가 달라? 답답해서 유니폼에 물이 튀어서 계속 젖은 상태로 고무장갑 끼고 일하니까 생긴 건지 어쩐 건지 원인은 나도 모르겠고 어쨌거나 내가 8만 원 받아 병원비로 탕진하면 뭐하러 알바했겠냐. 그래서 산재 처리나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물어보려고 연락했다고. 그니까 일단 진단서 떼어서 내일 오라는 거였다. 자기네들도 처음 있는 일이라 처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경위서를 써서 올려야 하니 진단서 떼서 직접 오라길래 미안한데 내가 회사를 다녀서 바로는 못 가고 우선 내가 아는 병원이 있어. 거기에서 연고를 발라봤는데 좀 좋아졌다. 혹시 안 좋아지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는데 좀 지나니까 또 문자가 와서 원하는 게 산재 처리냐 치료비 지원이냐 물어보길래 나도 일할 때는 티발롱 모드지만 참 말하는 싸가지가 주옥 같았다. 사람이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 등 문제가 생겼으면 괜찮냐 보상 가능한지 알아보겠다 등 같은 말이라도 좀 좋게 할 수는 없나? 뭔 내가 치료비 뜯어내려고 안달난 사람처럼 지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면서 자꾸 내가 원하는 게 뭐냐고 처묻는 거요? 짜증나서 아는 원장님이 연고 그냥 발라주셔서 돈 들어간 거 없으니까 경과 보고 치료비 발생하면 연락한다고 했다. 피부과 가기 전에 나도 뭐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미리 물어본 거니까 제발 날뛰지 좀 말고 경과 좀 보자고 했음. 성질 나서 원장님한테 진단서 떼고 제일 비싼 연고 처방해달라고 해서 확 엿먹이려다가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앵뽀비에 귀차니즘이 터져서 그냥 진단서도 안 떼었다. 다행히 오후에 연고를 한 번 더 바르니 많이 좋아졌고 담당자에게는 귀찮아서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말하는 꼬라지가 못 같아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확 신고하려다가 그마저도 귀찮아서 그냥 참았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똥물, 세균에 쩔어버린 고무장갑 등이 접촉성 피부염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 거의 수영하듯 물과 습기에 흠뻑 젖어야 하는 급식실이나 구내식당 뷔페 설거지는 안 가는 걸로 총평. 일하는 분들이 친절하고 착했으나 일 난이도가 저 세상 레벨. 집에 가고 싶은 생각만 남. 그만큼 시급은 좋음. 그런데 일하는 환경이 열악해서 병을 얻을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이상 용식빵TV 알바 뛰는 개구리편 구내식당 설거지편 마친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에요.